자, 이번에는 4-2 신경계와 호르몬에 대한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뉴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A가 신경세포체고요. B가 가지돌기, C가 촉삭돌기가 될 거고요. 자극의 전도 방향은 가 방향이다 라고 알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세포, 맞아요. 뉴런. 자극의 방향은 가 방향으로 전달되고요. B가 가지돌기, C가 축삭돌기, 맞죠? C는 다른 뉴런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였다? 가지돌기였죠. 그래서 C가 아니라 B가 돼야 되죠. A에는 핵이 있으며 다양한 생명활동이라는 신경세포체 핵이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번에서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뉴런이 연결된 모습이다. 감각기관에 연결된 뉴런, 감각뉴런. 그리고 반응기관에 연결된 뉴런은 운동뉴런.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을 연결해서 합쳐주는 뉴런, 연합뉴런 되겠죠. 그래서 가가 감각뉴런, 나가 연합뉴런, 다가 운동뉴런 되는 2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되죠. 그림에서 자극의 전달 방향은 가, 나, 다 돼야 되고요. 가는 감각신경이죠. 감각신경을, 다는 운동신경을 구성하는 겁니다. 나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는 아니죠. 나는 연합이니까 중추신경계만 구성하는 거예요. 말초신경계는 감각뉴런과 감각신경과 운동뉴런, 운동신경이 구성하는 거고요. 나는 자극을 느끼고 판단, 명령을 내리는 거 중추신경계 연합뉴런 맞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거고요. 다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으로 전달하는 거. 얘는 감각뉴런이니까 다가 아니라 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4번에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사람 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림에서 일단 뇌 명칭부터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A가 대뇌, E가 소뇌가 될 거고요. 그리고 B가 간뇌, C가 중간뇌, D가 연수,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얘가 뭐 척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A, 대뇌니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누구였다? 옆에다 그냥 적을게요. 간뇌였습니다. 그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소뇌. 눈의 움직이와 동공의 크기 조절하는 거 중간뇌. 뇌의 몸의 각 부분의 사이에 신호 전달 통로가 되는 것은 척수가 되겠죠. 그리고 기억, 추리, 감정 등의 다양한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것은 대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옳은 답은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현상과 관계있는 뇌의 구조입니다. 수학 시간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다. 대뇌죠. 대뇌는 A 될 거고요. 더운 곳에서 몸에서 땀이 났다. 항상성 유지입니다. 간뇌에서 하는 거고요. 간뇌는 B 될 겁니다. 달리기를 했더니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호흡 운동과 심장 박동 조절하는 건 연수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D 됩니다. 그래서 A, B, D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A, B, D는 답이 1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반사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어디였다? 중추는 척수랑 연수 그리고 중간내 있었죠. 그래서 척수에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연수에서는 우리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기침, 재채기 이런 것들, 중간내에서는 동공 반사였죠. 자, 이렇게 두고요. 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진 것을 보고 그러면 대뇌에서 판단해서 건너물고 건너는 거지. 압정이 발에 찔리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라고 했습니다.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고요. 수업 시간에는 종소리를 듣고 자리에 앉았다. 멀리서 나는 공을 보고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다. 팔에 모기가 앉아서 보고 재빨리 손을 흔들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의식적 반응, 대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적 반응이고요. 그리고 2번이 무조건 반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에서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 몸의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 그치? 자극을 받아서 감각뉴런, 그리고
얘네들이 연합 뉴런 F까지 합쳐서, 그리고 E가 운동 뉴런 반응 기관에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물었습니다. 7번. A는 뭐다? 운동 뉴런 아니고 감각 뉴런이죠. A는 감각 기관하고 연결된 감각 뉴런. B는 의식적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다. B도 의식적 반응에 관여하죠. 왜? DNA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관여하지 않는다 아니고 관여한다 라고 돼야 돼요. 이 운동이죠. 중추신경의 명령을 감각기관 아니고 운동기관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운동뉴런은. D가 손상되면 척수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척수 반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 그치? 척수 반사는 A, F, E 순서대로 일어나니까 D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4번 틀린 내용이고요. E가 손상되면은 감각을 느낄 수는 있다. 감각기관에서 느낄 수는 있는데 운동할 수 없는 거죠.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잘 나오는 문제고요.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입니다. 가는 모기가 물린 곳이 가려워 손으로 긁는 반응이고요. 나는 목욕물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넣었던 발을 순간적으로 뺀대. 순간적으로 빼는 거는 무조건 반사예요. 그치? 너무 뜨거워서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빼는 거 무조건 반사. 어디에서 일하는? 척수에서 일하는 무조건 반사예요. 그러면 얘는 A, F, E 되겠죠? A, F, E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AFE, AFE 됐고요. 자, 모기에 물린 것이 가려워서 감각을 느꼈어요. 그죠? 그래서 B를 통해서 C까지 이동하죠. DNA까지 이동해서 손으로 긁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 B, C, D, E 과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B가 고무망치로 A의 무릎뼈를 가볍게 쳤더니 다리가 저절로 들렸다. 얘는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고요. A는 다리가 고무망치에 닿는 것을 느끼는 즉시 오른팔을 들었다. 얘는 의식적 반응이 되겠죠. 의식적 반응. 대뇌에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의식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절로 들리는 반응은 무조건 반사이다. 다리에 고무망치가 닿는 자극은 대뇌로도 전달이 된다. 팔을 드는 반응이 다리가 들리는 반응보다 늦게 일어나는 거죠.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다리가 들리는 반응은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으로 바로 전달되고요. 팔을 드는 반응은 감각신경에서 척수, 대뇌를 거쳐서 척수를 한 번 더 거치니까 반응 경로가 길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그래서 더 늦게 일어난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었네요. 호르몬 혈액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거 혈액, 분비되는 거 내분비샘에서 분비되고요. 분비량이 너무 적으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죠? 정해진 표적세포는 표적기관에만 작용하고요. 분비량이 많으면 몸의 기능 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다증이 일어난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1번부터 1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우리 몸의 내분비샘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내분비샘 이름부터 먼저 적어주면 되겠죠? A가 뇌하수체, B가 갑상샘, C가 도신, D가 이자, E가 생식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A에서 E에 분비하는 호르몬입니다. 티록신은 어디서 분비된다?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거죠. 글루카곤은 이자, 생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인슐린 이자, 항이뇨 호르몬 뇌하수체. 그래서 제대로 연결된 것은 4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풀어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12번 문제입니다. A에서 E에 대한 설명입니다.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은 이자였죠. 그래서 A가 아니라 D가 돼야 되고요. 체온이 높을 때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하겠죠. 티록신은 체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높을 때는 티록신이 감소된다.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 티록신이잖아. 그지? 티록신은 어디서 분비된다?
갑상샘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갑상샘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C가 아니라 B가 돼야 되고요.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었죠.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에서 분비돼? 뇌하 수체에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가 아니라 A가 돼야 되겠죠. 자, E 생식샘 청소년기 2차 성징을 발생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다. 5번이 답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13번 문제입니다. 호르몬 분비량 이상과 그에 따른 질병입니다. 인슐린이 결핍되면 당뇨병이 일어나는 거 맞죠? 티록신이 결핍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일어나고요. 생장호르몬 과다되면은 거인증이나 말단 비대증 일어납니다. 에피네프린 과다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에피네프린 과다 없고요. 티록신 과다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었죠. 그래서 옳은 답은 1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항상성 유지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항상성은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더울 때 땀을 흘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과 관계가 있고요. 남자의 2차 성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찬물에 들어갔을 때 몸이 떨리는 것, 추울 때 몸이 떨리는 것,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2차 성징은 항상성이 아니다 라는 거 알면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을 옳게 비교한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호르몬과 신경, 전달 속도 빠른 건 신경, 느린 것은 호르몬, 좁은 것이 신경, 넓은 것이 호르몬, 지속적인 거 호르몬, 일시적인 거 신경, 뉴런은 신경, 혈액은 호르몬, 모든 세포에 작용하는 거, 표적세포에 모든 세포에 작용하는 거 있단 건 없습니다. 그죠? 표적세포에 작용하는 거 호르몬, 특징은 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옳은 답은 몇 번?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개 비교하는 것들 객관식으로 잘 나오니까 봐두라고 했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추울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물었습니다. 자,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줘야 되고요. 열 방출량은 감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육이 떨리는 것은 열 발생량 증가, 땀 분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언제 나타나는 거야? 더울 때 나타나는 거죠.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분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비가 많이 돼야 되고요. 열 발생량이 증가돼야 되고요. 열 방출량은 감소해야 되는 거죠.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해서 피부에 흐르는 혈액량이 증가하면은 열 방출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더울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는 더울 때 일어나는 거였고요. 추울 때 일어나는 것은 1번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추울 때 호르몬에 의한 체온 조절 과정입니다. 호르몬 누가 분비돼요? 티록신이 분비되면서 세포 호흡을 촉진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체온이 낮아지는 걸 감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감지를 하고요. 감지했으니까 관내에서 감지했으니까 뭐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할 거고요. 세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티록신 때문에 세포호흡이 촉진되어서 체온이 상승한다. 그래서 달아나마가 순서대로는 4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식사를 했대. 식사를 했으니까 혈당량이 어떻게 돼?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혈당량이 증가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될 거고요.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체세포에서 포도당 흡수했으니까 혈당량이 감소할 겁니다. 혈당량이 낮으니까 이 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혈당량을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A에서 분비되는 거 인슐린, B에서 분비되는 거 글루카곤 될 거고요. A와 B는 표적격하는 간이다.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줬죠. A의 작용으로 인슐린이죠.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 맞고요. B가 가다 분비되면 당뇨병에 걸린다. B가 가다 분비되더라도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서 당뇨병이 분비되지 않고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려면 뭐 해야 된다? A의 분비량이 줄어들면은 A가 분비되지 않으면 당뇨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가는 혈당량 높음, 혈당량 증가, 나는 혈당량 낮음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뇌의 구조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곳 물었습니다. 소화, 호흡, 심장박동과 같은 생명활동의 중추, 연수였죠. 재채기, 딸꾹질, 침분배 같은 무조건 반사,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연수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신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는 거 맞고요. 자율신경은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는 거 맞아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중추랑 말초로 구분되고요. 말초신경계는 감각과 운동, 말초신경계는 모두 대뇌의 직접적인 조절을 받는 것이 아니죠.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조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되겠네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교감신경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었습니다. 그죠? 교감신경. 자, 교감신경은 언제? 긴장 상태라든가 흥분 상태에서 우리 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교감신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공 확대 맞고요. 심장박동 촉진, 호흡운동 촉진, 소화운동 억제, 부교감신경과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침분비 억제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극의 종류에 따른 반응 시간을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자극의 종류인지 보자. 자, A가 예고 없이 나에서 A가 예고 없이 자를 떨어지면 자를 보고 잡는 거고요. 다에서는 눈을 가리는 땅 소리와 함께 소리를 듣고 잡았을 때 자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한 거다라고 나와 있어. 자, 결과 봅니다. 나는 본 거지, 그지? 시각은 평균값이 20이고요. 청각은 평균값이 얼마 나왔다? 30이 나왔다. 청각이 반응 속도가 더 느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가 떨어진 길이가 길수록 반응 시간이 긴 거다. 맞고요. 자극에서 반응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자가 어느 정도 떨어졌겠죠. 자를 잡는데 대뇌가 중추가 되어서 일어난다.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대뇌에서 느끼고 손으로 움직였으니까 대뇌가 중추가 된 거 맞고요. 반응 시간은 자극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아니죠. 시각이 청각보다 좀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 나의 반응 경로는 시각신경, 다의 반응 경로는 청각신경을 거친다. 그래서 시각이 청각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사람의 호르몬 중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박동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혈압 상승이랑 심장박동 촉진은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었죠. 에피네프린. 자, 에피네프린 나와 있습니다. 부신에서 에피네프린 분비가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2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호르몬의 분비량 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설명한 것이다. 코와 턱이 두꺼워지고 손과 발이 커진다. 얘는 말단 비대증 되겠죠. 생장 호르몬 과다 분비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체중이 증가하고 쉽게 필요해지면 추위를 잘 탄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되겠죠. 자, 호르몬 물었습니다. 말단 비대증은 뭐 때문에? 생장 호르몬 때문에.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티록신 때문에 나타나는 거였죠.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25번에서 26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 먼저 보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식사를 했을 때 혈당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혈당량을 낮춰주기 위해서 A,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인슐린이다. 운동을 하니까 혈당량이 낮아지고요. 낮아진 혈당량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호르몬 A와 B 이름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같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이자에서 분비된다라는 거겠네요. 그래서 A가 뭐였다? 인슐린. B가 글루카곤이었죠. 왜 이런 조건이 주어지는 거야?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글루카곤 말고 또 뭐 있었죠?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답으로 채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26번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호르몬 A, 인슐린, 호르몬 B,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같은 기관에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것을 길항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호르몬 A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하면 혈당량이 감소하는 거 맞죠? 호르몬 B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저장하는 과정을 촉진한다. A가 하는 거죠.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것은 포도당량이 줄어든다. 혈당량을 감소시켜 주는 거이기 때문에 A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중추라고 물었습니다. 코에 먼지가 들어가서 재채기가 났대. 연수에서 일하는 무조건 반사였고요. 주전자를 들어 컵에 물을 가득 따랐다. 의식적 반응이죠. 대뇌가 일어나는 거고요. 음식을 빨리 먹고 일어났더니 딸꾹질이 났다. 딸꾹질이 나는 건 간내 아니고 연수죠. 중간내 밝은 낮에 어두운 극장으로 들어갔을 때 동공의 크기가 작아졌다. 동공의 크기 중간 내에서 조절하는 무조건 반사. 라면을 끓이다가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아 자신도 모르게 손을 댔다.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 간내가 아니라 연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뇌하 수체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의 자극을 받습니다. 무슨 자극 호르몬이죠?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있었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콩팥 자극 호르몬, 이자 자극 호르몬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콩팥은 호르몬 분비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어 콩팥에 작용하여 땀을 많이 흘려 몸속 물의 양이 부족해질 때 분비가 촉진되는 호르몬. 뇌하 수체에서 콩팥에 작용을 하는 호르몬. 오줌하고 관계되는 항이뇨 호르몬 있었습니다. 그죠?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 환자의 식사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과 혈액 속 인슐린 농도입니다. 자, 밥 먹었대. 밥 먹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혈당량이 증가했는데 건강한 사람의 혈당량이 원래대로 되돌아오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작용한 거다? 인슐린이 작용을 한 거야. 그치? 근데 당뇨병 환자는 혈당량이 증가하고 난 다음에 감소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봤더니 인슐린 농도를 봤더니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 농도가 높은 상태니까 혈당량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거고요.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농도가 낮기 때문에 혈당량을 낮춰주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건강한 사람은 식사 후 혈당량이 높아진다. 그죠? 건강한 사람이든 당뇨병 환자든 식사 후에는 혈당량이 높아집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당량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인슐린 농도는 낮아진다.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인슐린 농도가 낮아지는 거 맞죠?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혈당량이 높게 유지가 됐겠죠?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혈액 속의 인슐린 농도가 낮다라고 나와있죠. 그쵸?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농도가 낮다. 맞는 내용이고요. 당뇨병 환자는 이자의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거다라는 거. 이상이 있을 것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경계와 호르몬에 대한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